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망키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저도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이야기를 들어야 될 내용 같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심호흡 크게 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망키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은 저도 뭔가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좀 진정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번 네. 이야기는 조금 애완견을 키우시는 귀족님들이라면 너무너무 화를 많이 내실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고요. 네. 실제로 있었던 현실 공포 이야기입니다. 일단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반려견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이 워낙 많잖아요, 요즘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벌써부터 좀 느낌이 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망키죠! 이 이야기의 장소는 오픈을 해도 된다고 해서 오픈을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성남입니다. 예. 성남에서 일어났던 현실 공포 이야기고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제 친한 동생인데 어릴 때 부모님이 슈퍼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겪었던 실화를 이야기해 주었고요. 근데 이제 똘순이가 되게 당찬 친구예요. 셈도 아주 빠르고. 근데 이 친구가 되게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그 길거리에 노숙자들이나 지하철역 주변에서 구걸하는 아저씨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무섭대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쪽에 안 다니려고 차도 샀고 그럴 정도로 트라우마가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똘순이가 중학교 1학년 때 대략적으로 20년 좀 안 된 해겠죠? 20년이 안 됐어요. 근데 학교하고 슈퍼로 오면은 엄마랑 아빠가 이제 교대로 일을 하셨대요. 근데 가끔 엄마나 아빠가 둘 다 은행이든 뭐 잠깐 볼일 보러 가야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똘순이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슈퍼를 봐줬었대요. 중학교 1학년 정도 됐으니까 그 정도는 가능했던 나이인데 근데 슈퍼의 위치가 좀 살짝 위험했던 게 성남에 여인숙과 모텔촌이 엄청 많은 곳이 있어요. 그쪽 뒤에 위치가 되어 있어서 그 여인숙 쪽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오셨었대요. 네. 그래서 가장 매출이 높았던 게 술, 그 다음이 라면이나 마른 오징어 같은 안주거리들이었대요. 그래서 손님들 되게 자주 오시던 분이었고 원하시는 것만 알아서 사가시니까 똘순이도 엄마 아빠 대신 교대로 있을 때 뭐 어렵진 않았었대요. 무섭지도 않았었고 자주 보던 분들이니까. 근데 유독 한 아저씨가 눈에 띄었었는데 일단 다리 한쪽이 없으셨어요. 다른 한쪽도 지탱만 할 뿐 목발을 짚고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셨대요. 네. 근데 목발에는 항상 강아지 목줄이 묶여서 개를 데리고 다녔대요. 근데 이 아저씨가 앞으로 자주 등장할 텐데 이 똘순이가 다리 없는 아저씨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저도 그렇게 지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아저씨가 데리고 왔던 강아지는 흔히 말하는 믹스견이었어요. 중형 정도 되었었는데 개를 진짜 이뻐했대요. 뭐 뽀삐야 가자 이러면서 뭐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뭐 되게 예뻐하고 개도 그 아저씨를 엄청 잘 따랐대요. 예. 똘순이도 개를 키우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귀엽다 뽀삐 이랬었는데 일주일에 뭐 2-3번 볼 때마다 아저씨가 항상 방문을 했대요. 이상하게 마주친 거죠. 그래서 뭐 뽀삐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저번에 봤던 개가 갈색깔의 개였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하얀색 개인 거예요. 예. 그리고 아직 다 안 자란 약간 새끼 강아지 있잖아요. 한 5-6개월 된 강아지. 그런 강아지였대요. 근데 그냥 똘순이 입장에서는 강아지 2마리 키우나 보다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번에 똑같이 뽀삐야 가자 이러더래요. 이름이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뽀삐라고 했는데 왜 똑같은 이름을 지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선 넘어갔대요. 예? 그리고 이제 똘순이네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어머니가 가끔씩 이제 슈퍼로 데리고 나올 때가 있었대요. 근데 똘순이네 강아지가 마침 그때 새끼를 낳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강아지 산후 케어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일을 하니까 슈퍼 계산대 뒤쪽에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에서 따뜻하게 전기장판 틀어주고
뭐 새끼들 케어할 수 있도록 엄마가 따로 마련을 해주신 거죠. 나와서 네. 이제 키우신 거죠. 그때 똘순이네 강아지 새끼가 3마리 정도 됐다고 했는데 2마리는 이제 어머니 아시는 분들이 키우기로 하셨었고 1마리는 살짝 얼굴에 점박이가 있어가지고 예쁘지 않았었대요. 그래서 아무도 안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냥 같이 키워야겠다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그 새끼는 다 데려가시고 남은 이제 점박이 새끼랑 똘순이네 강아지랑 이렇게 있는데 발 없는 아저씨가 그때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똘순이는 없었었대요. 근데 아저씨가 울면서 자기가 키우는 개가 집을 나갔다고 저 강아지 너무 키우고 싶다 그러면서 그 새끼를 달라고 애걸구걸했대요. 그래서 아저씨가 또 유독 슈퍼에 오면은 자기 개 데리고 와서 예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아 이분도 동물을 되게 사랑하는 분이구나 하면서 좋게 보이려고 했었대요. 말도 되게 더듬으시고 이러지만 그래도 뭐 훔쳐가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셨으니까 그래도 아 그래 이 사람은 되게 동물 애호가구나 하면서 좋게 생각하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만 제발 이렇게 달라고 눈물까지 보이니까 되게 마음이 약해져서 새끼를 분양을 해줬대요. 그러면은 잘 키워주세요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래요. 근데 이 애기는 똘순이가 몰랐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서 강아지를 다 입양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 지나서 무더운 한여름이었대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온 거죠. 그래서 아빠는 야간 타임에 일하시고 어머니는 주간 타임에 일을 하시는데 마침 병원 가서 약을 타와야 되는데 똘순이한테 가게를 아침부터 좀 봐달라고 했대요. 방학이니까. 아침에는 손님이 그렇게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 하면서 똘순이도 너무 가기 싫었지만 갔대요. 가게 문을 엄마랑 같이 열고 가게 청소하고 엄마는 시간 되니까 이제 일을 보러 가시고 똘순이가 한 2시간 정도 혼자 있어야 됐대요. 근데 가게에 사람이 많이 없었대요. 그때는 또 휴대폰도 똘순이가 없어서 되게 심심했었대요. 그래서 가게에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동네를 이리저리 둘러보려고 나왔대요, 슈퍼를. 어린 마음에. 근데 골목길 쪽으로 좀만 걸어가면은 또 한 번 더 트는 곳이 있는데 네. 그쪽에 갔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유, 예. 처음 보는 강아지 같기도 하고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 해서 낑낑거리면서 애가 막 도움을 청하니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 강아지를 안고 가게로 온 거예요. 안쓰럽기도 하고 징그럽긴 한데 똘순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연고 발라주는 거, 뭐 후시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발라주는 것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아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강아지가 똘순이 앞에서 무지개 다리를 건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어버버버 하는데 몇 분 뒤에 엄마가 가게에 도착을 한 거죠. 근데 걔가 죽어 있으니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엄마는 이제 똘순이네 강아지랑 같은 견종인 걸 딱 알았던 게 그 강아지가 얼굴에 점박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리 없는 아저씨한테 줬던 자기네 집 강아지 새끼였던 거를 엄마는 그때 딱 안 거예요. 와, 예. 네, 근데 똘순이한테 얘기를 안 했대요. 충격 먹을까봐. 그래서 똘순이가 엄마가 좀 화나 보이는 얼굴이니까 눈치 보면서 아니 엄마 이게 낑낑대는 소리가 나서 내가 나가봤는데 강아지가 이러고 있었다. 그래서 데려왔는데 이렇게 된 거다 이러면서 엄마한테 울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엄마가 똘순이한테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낯빛이 되게 어두웠었대요. 당연히 똘순이는 자기네 집 새끼였다는 거를 몰랐는데 엄마는 계속 케어를 하셨으니까 단번에 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엄마가 이제 슈퍼문을 잠그시고 이제 똘순이한테 가자 하고 강아지를 안고 걸어가시더래요. 묵묵하게. 슈퍼에서 좀만 더 걸어가면은 큰 공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편히 쉬라고 그 나무 밑에 묻어준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똘순이가 아, 우리 엄마는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고서는 되게 그때 엄마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었대요. 근데 엄마는 다른 마음이었던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분양을 해준 강아지를 죽여? 또 두고 보자 이런 느낌으로 부들부들 하신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가게를 보게 됐고 똘순이는 집에 갔대요. 근데 집에 가는 길에 강아지가 쓰러져 있었던 골목길을 한 번 더 가보려고 갔는데 다리 없는 아저씨가 안절부절하면서 뭘 찾더래요. 뽀삐 이러면서 찾더래요. 혹시 저 아저씨의 강아지였나 싶어가지고 아저씨한테 말을 해줘야 될까 하는데
이 아저씨가 좀 무서워서 말은 걸지 않았고 그냥 숨어 있었대요. 그 아저씨한테 이야기는 못 걸고. 왜냐면은 이 아저씨가 좀 직업이 없으세요. 여인숙에서 장기 투숙을 하시는 분인데 기초수급 받으시면서 왜 지하철역 앞에서 동냥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버신 돈으로 오로지 술만 사가셨대요. 근데 그때도 딱 봐도 술에 취한 사람 모습 같아서 본능적으로 이제 똘순이가 말을 걸기가 싫었던 거예요. 근데 숨어있는 똘순이를 그 아저씨가 본 거예요. 그래서 눈 마주치자마자 똘순이가 좀 무서워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갔대요. 그러고서는 이제 사건이 일단락 끝납니다. 그리고서는 여름방학이라서 똘순이가 가게에 좀 자주 나왔대요. 근데 그 아저씨가 또 가게에 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강아지를 데려온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견종인 거예요. 이번엔 검은색 견종인 거예요. 근데 걔가 줄에 매달리는 게 적응이 안 되는지 따라오지를 못하고 질질 끌려서 오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를 세상 예뻐하는 거예요. 뽀삐야 이리 와 이리 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상 다정한 거죠. 그래서 이 아저씨는 정말 강아지를 몇 마리 키울까? 이 생각이 딱 한 거죠. 근데 그 아저씨가 몇 분 안 지나서 또 슈퍼로 오더래요. 근데 똘순이가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똘순이한테 이 검은 비닐에 뭐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를 툭 주더래요.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말을 전다고 했잖아요. 조금 연기를 좀 할게요. 애기야 이쁘니까 너도 먹어도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똘순이가 뭘 주는 거지? 하면서 열어봤는데 정육점에서 파는 그냥 고기 같은 거를 툭 넣어서 줬는데 핏기가 덜 빠진 그런 고기였대요. 비린내가 엄청났대요. 그래서 이러면서 바닥에 놓고 엄마가 얼마 안 돼서 오신 거예요. 근데 계산대 오자마자 비린내가 나니까 엄마가 이게 무슨 냄새지 하면서 막 주변을 살펴보시더래요. 그러다가 검은 봉투를 딱 보시더니 이게 뭐야? 이러면서 똘순이한테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 다리 없는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가 주고 갔는데 고긴가 봐. 이러니까 엄마가 그걸 보자마자 이러면서 소리 지르시더래요. 그래서 기겁을 하면서 바깥에 있는 쓰레기통에 그 비닐봉지를 꽝꽝 묶어가지고 버려버렸대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너 이런 거 절대 받지 말라고, 그 아저씨랑 말도 섞지 말라고 이러면서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가 왜 저 아저씨를 싫어할까? 되게 걔를 예뻐하는데 왜 그럴까?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똘순이 방학이 이제 끝나갈 타임이었었대요. 근데 그때는 방학 숙제 다들 밀려서 후다닥 하잖아요. 똘순이도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하필이면 공책을 다 쓴 거예요. 일기장. 문방구를 뛰어갔다 와야 되는데 한 저녁 7시 조금 넘어서였었대요. 여름이라서 날도 아직 밝고 그러니까 이제 문방구로 뛰어갔다가 뭐 공책을 사서 돌아오는 그 길이 그제서야 이제 어둑어둑해지더래요. 근데 똘순이가 그 강아지를 본 골목길이 살짝 지나서 가는 그 경로로 가야 지름길이었었대요. 그래서 또 지름길을 타고 가려고 하는데 멀리서 막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막 네가 나를 씨! 이러면서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똘순이가 길을 틀은 거죠. 근데 아저씨가 목발로 강아지를 미친 듯이 패고 있더래요. 그때 그 데리고 왔던 검은색 강아지 있잖아요. 그 강아지를 엄청 패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온갖 욕설을 섞어가면서 강아지를 그렇게 때렸는데 자세히 보니까 강아지한테 입마개를 씌워놓은 거예요. 와. 강아지가 맞으면 짖어야 되잖아요. 못 짖는 거예요. 근데 짖지도 못하고 숨을 거둔 걸 딱 똘순이가 목격한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똘순이가 그 자리에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딱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그 아저씨가 쳐다봤대요. 똘순이랑 눈이 마주친 거죠. 근데 똘순이가 도망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몸이 굳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근데 그 아저씨가 습관성 알코올 중독이래요. 그래서 말을 더듬는 게 일상이 되신 분인데 이도 거의 없어서 발음이 좋지 못했대요. 근데 비틀비틀거리면서 목발을 짚고서는 막 오는데 멀리서도 그 알코올 냄새가 다 나더래요. 근데 대략적으로 너 슈퍼집 딸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네가 뭔데 나보고 오지 말라고 해? 이런 식으로 막 할 수 없는 소리를 혼자 웅얼거리는 거예요. 와, 예. 그러면서 내가 너 이뻐서 주는 건데 너 이러면서 막 오더래요. 근데 똘순이가 그 피 묻은 목발을 짚고 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울었대요. 그 자리에서.
소리는 안 나오는데 그냥 눈물이 쭉쭉쭉 나더래요. 근데 이제 다행히 뒤에서 슬기야, 엄마가 집으로 가랬는데 여기서 뭐해? 소리 지르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똘순이 이름이 슬기가 아니에요. 근데 뒤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 한 분이 어깨를 탁 잡더래요. 그러면서 슬기야, 엄마가 찾는데 너 여기 있으면 어떡해? 이러면서 똘순이를 빠른 걸음으로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목발 짚은 아저씨가 성인 여성분이 와서 데려가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갑자기 이제 턴에서 돌아가더래요. 그러자마자 대학생 언니가 골목길 나와서 괜찮니? 너 어디 살아? 집에 데려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집은 한 200-300m 정도 더 가야 됐고 뭐 가게는 요 앞이었으니까 슈퍼로 데려다 달라고 해서 슈퍼로 간 거죠. 이제 엄마가 슈퍼에 있는데 똘순이 얼굴을 보자마자 똘순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감지한 거예요. 근데 똘순이가 울물쭈물하면서 엄청 그냥 울었대요. 엄마 얼굴 보자마자. 그래서 대학생 언니가 옆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좀 가급적이면은 그 길로 안 다니면 좋을 것 같다 이러면서 언지를 해준 거예요. 엄마한테. 예. 그래서 엄마가 그걸 듣고 한숨을 푹 쉬더래요. 어휴 하면서 똘순이를 관리해줬대요. 그래서 이제 똘순이가 다 울었을 때쯤에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똘순아, 엄마가 그 아저씨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우리 슈퍼 오지 말라고 했어. 그니까 그 아저씨 이제 보이면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무조건 피해. 그리고 이제 가게에 혼자 봐달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그 아저씨 혹시라도 보면은 가게로 오거나 전화해. 엄마가 이제 휴대폰 사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당시에 핸드폰이 슬라이스 휴대폰이 유행했을 때예요. 아, 슬라이드요? 아, 슬라이드인가요? 네. 슬라이드 휴대폰. 그게 유행했을 때라서 부모님 상의하에 똘순이가 휴대폰이 생겼으니까 너무 좋더래요. 아저씨에 대한 경험이 나쁜 기억이지만 휴대폰이 생겨서 좀 어린 나이에 기분은 좋았었대요. 그래서 골목길이 집까지 지름길이었지만 그 길로는 절대 다니지 말라고 해서 큰 길 쪽으로 좀 돌아서 등하교를 했대요, 똘순이가. 그래서 아저씨를 마주칠 일도 없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똘순이가 대학생이 돼요. 네. 6년이 지난 거죠. 이제 공강일 때 슈퍼로 와서 부모님이랑 마감도 같이 도와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다리 없는 아저씨가 개 목줄 똑같이 단 채 슈퍼를 지나가더래요. 근데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백발인데 술만 드셔서 피부는 더 거무칙칙해졌고 뭐 검버섯도 군데군데 나 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고 약간 폐인의 모습 그대로인데 이 사람이 6년 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대요. 근데 그때 이후로 슈퍼에서 본 적은 없었지만 어떻게 알아봤냐면 여전히 목발에 강아지 목줄을 채운 채 강아지를 질질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 아저씨네 라는 걸 감지한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저 아저씨 아직도 저러고 다니냐고 나 옛날이지만 너무 소름 끼치고 싫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그제서야 이야기를 털어놓으신 거예요. 슈퍼는 단골 손님들도 많고 소문의 근원지래요. 뭐 손님들이 이야깃거리를 물어다 주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주워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엄마가 이제 혼자 그 아저씨를 알아보고 다녔대요. 근데 이 아저씨가 원래 그 중동 쪽으로 건설 일을 하셨던 분이래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해서 가신 거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뭐 노름을 많이 하셔서 번 돈을 다 쓰셨고 여기저기 빌리셔서 도박빚만 번 돈의 몇 배수로 불어났었대요. 그리고서는 뭐 빌려준 사람들이랑 시비가 엄청 자주 붙었었고 근데 이게 진짠지는 모르지만 그 아저씨가 술만 먹으면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고 다녔대요. 뭐 왕년에 내가 잘 나갔다, 얼마까지 벌어봤다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중에 자기가 다리가 없는 이유를 말해줬었대요. 노름 때문에 사람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아저씨를 죽이려고 피해본 사람들이 청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아저씨 관점인 거예요. 다른 잘못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저씨의 관점인 건데 예. 청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랑 대화해본 주민들이라면 이 아저씨가 평소에도 피해망상이 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막 술만 먹으면 걔네들이 나 죽이고 싶어서 안달나서
사람 시켜서 막 죽이려고 했다고. 근데 나 살았는데 어쩔 거냐고 막 이러면서 알 수 없는 말들을 막 했대요. 근데 엄마가 그중에 들은 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 아저씨가 얘기해주던 게 묘사가 너무 사실적이라서 진짠가 싶기도 하대요. 중동 지역이나 그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아유, 끔찍한데, 네. 말로 하기가 좀. 이게 사람의 팔다리를 일단 묶고 두건을 씌운대요. 예. 그 다음에 차에 태운 다음에 사막 한가운데로 쭉 들어가요. 예. 그리고 절대 걸어서 나올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 그 사람을 버린대요. 그 다음에 양발에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놓는데요. 그러면은 못 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며칠은 이제 살아있는데 과다출혈로 죽거나 아니면은 사막이니까 먹을 것도 없어서 아사하거나 뭐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거나 뭐 다양하게 사망을 한대요. 근데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은 일단은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청부를 받는데요. 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그 아저씨가 항상 이야기하던 거라서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저씨도 거기서 미아가 되셨던 거예요. 근데 다리를 질질 끌고 사막을 헤매다가 얼마 못 가서 유목민들을 만난 거죠. 우연히. 예. 유목민들에 의해서 구조가 됐는데 이미 한쪽 발은 오랜 시간 방치를 해놔서 괴사해가지고 절단이 된 거예요. 네. 근데 남은 한쪽 발마저 후유증이 심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똘순이도 그런 부분이 엄마한테 듣고서는 너무 충격적이었대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 얘기를 듣고선 충격적이라서 이거는 똘순이한테 이야기해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충격은 아저씨가 키우는 개들이 대부분이 믹스견이라고 했잖아요. 완전 새끼가 아니라서 뭐 어느 정도 자라면 몸집이 조금 크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강아지를 여인숙 안에서 입마개를 씌우고 몇 마리나 죽였는지 모른대요. 예, 근데 이게 강아지의 시체가 없어요. 동네에서 발견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여인숙 아주머니도 그 여인숙의 그 사장님 있잖아요. 사장님도 하도 컴플레인이 많고 이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으니까 쫓아내고 싶어서 나가라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 장애인 차별하냐고 막 소리 지르고 신고할 거라고 엄청 적반하장을 해댔대요. 그러니까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인숙 사장님도. 근데 강아지가 없어지면은 또 오일장 하는 곳이 있어요. 좀만 더 가면 그 오일장 하는 곳 가서 강아지를 또 사오고 아니면은 그렇게 똘순이 엄마처럼 새끼 낳은 강아지들 달라고 엄청 울면서 애걸구걸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강아지들을 데려왔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름도 한결같이 뽀삐.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이제 너무 술에 취해서 강아지 입마개를 안 씌운 거예요. 이제 소리가 난 거죠. 네. 여인숙 사장님이 바로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이 현장에서 검거가 됐대요. 근데 이 결과가 이제 여인숙에서 쫓겨나긴 했는데 결과가 심신미약으로 훈방 조치되었다는 게 화가 나는 결말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동물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 법적으로 좀 약했을 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아니까 다 피해 다니고 무시하고 엮여봐야 좋을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피하고 다녔는데 여전히 그 지역에서 8년 전만 해도 그 근방에 있으셨대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뭐 이제 물건을 팔기 싫어서 어머니도 대놓고 우리 슈퍼 오지 말라고 싸운 적도 있고 네. 아저씨가 막 술 먹고 찾아올까봐 무서워서 경찰을 몇 번 부른 적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이 에피소드가 있었대요. 근데 아저씨가 쳐다보는 이 충혈된 그 눈빛 그리고 강아지를 그렇게 예뻐하는 그런 모습과 또 반대로 술에 취해서 강아지를 경멸하는 그런 눈빛과 그런 거를 똘순이가 다 본 거죠. 네. 너무너무 이런 사람이 무섭다. 아직도 기억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들무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러 왔고요. 아마 이 성남에 사시는 분이면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 당시에 그쪽에 계셨다면. 네, 아직까지도 있다면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차마 입에 담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쵸. 뭐 이 사람이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심신미약이 모든 거를 정당화하기에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쵸. 네. 이거는 다른 의미로 뽀삐 아저씨네 제목이. 그러니까 네. 뭐 뽀삐 그렇게 아저씨라고 하면 뭔가 애견을 사랑하는 것 같고 반려견을 정말 아끼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다른 의미네요. 뽀삐라고 이름을 한결같이 짓는 것 자체도 역겹고. 그렇죠. 야, 이게 사람을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동물을 말 못하는 짐승을 그렇게 함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인간으로서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네, 뭐 동물을 나는 동물이 좀 싫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동물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건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근데 싫어한다고 해서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정말 다른데 아이고 참 오늘 망키님의 이야기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한 현실공포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화가 나시는 분들, 공감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근데 이거는 너무나 작은 생명들이 희생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사람이어도 더 무서운 거고, 동물이어도 무서운 거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망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망키님은 또 미술 쪽에 계시기 때문에 미술 괴담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인분들한테 들었던 현실공포라든지 굉장히 말씀을 잘 하셔서 저희가 무섭게 잘 듣고 계신 그런 또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지 같이 한번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망키님.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또 시들무에 와주셔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저 왕키님의 이야기 들으면서 뭔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면서 한 번 더 느끼고 있거든요. 과찬으십니다. 네. 뭐 직업이시다 보니까 말씀 잘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걸 또 무서운 이야기 접목까지 잘 시켜주시니까 감사드리죠. 네. 오늘도 네. 힘차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아래층이 무당집이면 예. 어떤 일이 생길까?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층간소음? 그리고 무당을 열받게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러한 이야기들로 가보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찾아 내려갔는데 무당이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망키죠! 제가 저번 주에도 성남 이야기를 좀 했어요. 네. 이제 성남 쪽 출신의 친구들이 좀 있는데 오늘도 성남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성남? 예, 맞습니다. 네. 성남이 지금은 좀 많이 발전했는데 한 15년 전 정도에는 유독 달동네가 많았었어요. 거기에는 무당집이 몰려있던 장소들이 좀 있는데 거기 살면서 무당을 좀 잘못 건드려서 무서운 경험을 했던 수진이 가족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진이 가족, 알겠습니다. 네. 수진이가 중3일 때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셨대요. 냉방기계 부품 관련 사업을 하셨는데 들어가는 자본금도 많아서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풀리면서 수입이 좀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사글세 집에서 살다가 이제는 전세집으로 가자 해서 이사를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았대요. 근데 가지고 있는 액수로 4명의 식구가 살 수 있는 크기와 금액 조건이 좀 맞지가 않아서 복덕방에서도 꽤 멀리까지 알아봐 주셨던 거예요. 여기저기. 그러다가 부동산 아주머니가 수진이네가 원하는 금액대로 맞출 수 있는 크기의 매물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근데 일단 한번 가보고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갔대요. 온 가족이 갔대요. 방을 보려고. 한겨울이었는데 유난히 그 골목길이 좀 쌓였었대요.
왜냐면은 그 무속인 모양의 로고들이 되게 줄줄이 있었었대요. 예. 그래서 그 골목길을 좀 지나서 한 집에 도착을 했대요. 주택이었는데 2층 집에 올라가려고 대문을 열었대요. 근데 1층 집이 엄청 화려했었대요. 무속인 집을 가면은 뭐 빨간, 노랑, 흰색 등등의 천들이 매달려 있잖아요. 딱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2층 집을 봤는데 향기가 엄청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집이 좀 오랫동안 공실이었던 그런 느낌이었대요. 네. 근데 수진이는 그 당시에 중3이었고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집 조건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일단 방이 3개고 예. 안방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방이 2개가 있는데 한 방이 유독 넓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누나니까 내가 저 방을 쓰겠구나 하면서 눈이 횟가닥 돌았대요. 네. 그래서 동생이랑 또 남매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을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 이 집 너무 좋다고 나 여기 쓰고 싶다고 하면서 엄마한테 엄청 쫄랐대요. 근데 부모님의 표정은 좀 찜찜해 했었대요. 왜냐면 올라오면서 이제 무당집인 걸 확인을 했잖아요, 밑에 층이. 그러니까 좀 귀신은 안 믿지만 그런 부분이 좀 찜찜해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그 이제 공인중개사분이 여기가 좀 오랫동안 공실이어서 그런 거지 난방도 잘 되고 뭐 물도 잘 나오고 뭐 골목길에 차도 세울 수 있고 뭐 좀만 걸어가면 마트랑 학원가랑 다 있다 이러면서 설득을 하더래요. 네. 대신에 전세가 아버지가 말하신 금액과는 조금 높은데 내가 한번 깎아보겠다 이렇게 어허.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 컨디션이 뭐 전세로 만약에 3천만 원 정도라고 치면은 그 당시에는 그 조건이 적정한 금액이었대요. 근데 당시 이제 수진네 집이 3천만 원보다 못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대요. 그래서 그래도 2천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이나 깎아주겠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여기가 공실된 지 좀 돼가지고 집주인이 어쩌면 좀 비스무리하게 맞춰줄 수 있으니까 내가 한번 얘기 잘해보겠다 하고서 네. 이제 헤어졌대요. 이틀 뒤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죠. 집주인분이 부동산에 방문을 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결정하겠다 하는데 오실 수 있겠냐. 이래서 엄마가 그때 헐레벌떡 갔대요. 이제 엄마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눈매가 아이라인 때문인지 쭉 찢어져 있고 입술은 새빨간 여자가 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진이가 닮은 꼴을 이야기해줬는데 꽃보다 남자에서 구준표 엄마 역할 혹시 기억하세요? 그 배우분의 이혜영 성함이 배우님.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이혜영 배우님. 엄청 뭔가 세 보이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의 입술이 새빨간 그런 생김새였대요. 그러니까 딱 봐도 무섭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코스에 압도가 되셨대요. 근데 그분이 집주인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1층에 그 무당집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분이 집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쭉 훑어보더니 갑자기 호구 조사를 하시더래요. 면접 보듯이 뭐 가족은 몇 명이 오냐, 큰애는 몇 살이냐, 뭐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막 다 대답을 해주니까 고개를 이제 끄덕이면서 안 되긴 하는데 내가 그 조건에 맞춰줄게요. 근데 내 직업이 무속인이라서 가끔 시끄러울 순 있는데 그 부분만 이해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이제 솔직히 3천만 원짜리 집을 2천만 원까지 맞춰준다고 하면은 엄청 좋은 조건인 거잖아요. 너무 쿨하게 맞춰주니까 무속인 집이 아래층인 거 빼고는 마음에 들어서 그 집으로 이사 가자 결정이 났었대요. 근데 이제 다들 다른 지인들이 좀 말렸대요. 그 무당집 가면은 터가 세다. 다시 생각해봐라. 뭐 이런 거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우리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래도 가야겠다 해서 가서 시작이 너무 좋았대요. 네. 뭐 햇볕도 나쁘지 않게 들어오고 난방도 잘 되고 그 대신에 옛날 집이라서 우풍이 좀 심했대요. 그러니까 난방은 틀어놓는 동안 바닥은 그래도 뜨끈뜨끈한데 위에 냉기가 꽤 도는 거죠. 네. 근데 유독 제일 작은 방이 햇볕이 안 났대요. 그 방이 수진이 동생이 있을 방이었는데 창문을 열면은 그 옆집 건물이 바로 있어가지고 볕이 안 드는 그런 구조였대요. 그러니까 방불을 안 켜면 낮에도 어두운 거예요. 그런 방이었는데 그래도 방이 생겼으니까 수진이 동생도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리고서는 지내는데 한 명씩 좀 기이한 일을 겪게 돼요. 일단은 수진이 동생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자면은 자꾸 가위에 눌린대요. 그러니까 가위에 눌리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밟고 지나간대요.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자기 위에서 밟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꿈과 가위에 눌리는 거죠. 네. 그리고 엄마는 안방에서 잘 때 자꾸 환청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옷이 맞춰야 되는 소리가 아니라 한복 소재들 있잖아요. 아, 예. 한복 소재들이 바스락하는 마찰 소리, 그런 소리가 환청으로 들렸대요, 계속. 그리고 화장실에 있을 때 거울 보고서는 씻고 있으면은 자꾸 그 거울에 누가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근데 이게 아버지도 솔직히 사업이 좀 잘 돼서 이사를 온 거잖아요. 근데 사업이 갑자기 잘 안 돼요. 거래처가 좀 끊기고 반품이 들어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성격도 좀 변하셨대요. 옛날에는 막 하하하 이렇게 자주 웃으셨다면 지금은 막 예민하고 틈만 나면 소리치시고 욱하는 성격이 강해지신 거예요. 그렇게 기이한 일이 살짝씩 일어나요. 그리고 수진이도 화장실에서 머리 감는데 괜히 누가 뒤에서 치는 것 같고 이런 또 일들이 있었대요. 근데 수진이는 또 유독 그냥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없어서 그러려니 하고 지냈는데 학교에서 이제 하교하고 돌아왔는데 무당분이 그날따라 마당에 서 계시더래요. 예. 그래서 집주인이니까 뭐 안녕하세요 하고 빨리 가려는데 손으로 오라는 신용을 하더래요. 근데 수진이는 이 무당이 너무 무섭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깔고 갔대요, 일단. 그러더니 너는 괜찮네? 기가 세구나? 이렇게 말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일까 하고서는 네? 이러더니 아니야 올라가봐 이래서 그냥 올라갔대요. 근데 엄마가 자꾸 화장실도 그렇고 내가 환청을 듣는 게 좀 이상하다. 아빠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귀신 같은 걸 안 믿으니까 그냥 기분 탓이다. 당신 허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이상 뭘 하자는 얘기가 없으니까 엄마도 답답하고 수진이도 좀 그런 기운을 느끼니까 엄마한테 살짝 얘기를 했대요. 엄마, 우리 그 아래층 무당 아줌마한테 물어보면 안 돼? 나도 살짝 그런 느낌 드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오전에 일을 하고 오면은 낮에 집에 오신대요. 그러면은 방바닥에 앉아있으면 동생 방에서 바람이 술술 부는데 이게 닭살이 돋을 정도로 좀 싸한 안 좋은 바람이 불더래요. 그래서 진짜 이건 아니다. 우리 집 진짜 뭐 있는 것 같다 싶어서 무당분한테 갔대요. 그래서 넌지시 물어봤대요. 위층에 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부적 같은 거 써주실 순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이제 무당이 가끔 내가 굿을 하거나 하면은 잡귀들이 이 터에 올 수가 있다. 이 터가 뭐 마음에 들면은 안 떠나는 애들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 일단 올라가 보죠 이러고선 수진의 집을 올라간 거예요. 이제 수진의 집에 와서 들어왔는데 동생 방을 엄청 뚫어져라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이 구역이 음기가 강하네. 귀신들이 가끔 여기서 마음에 들면 붙어있다 갈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웬만한 부족으로는 손 쓸 순 없는데 뭐 굿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일단은 써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뭐 굿해라 이러면은 좀 영업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부적 써주겠다. 근데 부적이 저렴하진 않다. 여기저기 붙여야 되니까 좀 값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뭐 부적값이 뭐 한 1, 20만 원을 불렸나 봐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20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꽤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의 식비를 좀 빠듯하게 해결할 수 있는 돈이었는데 아빠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 좀 해보겠다 하고서는 무당이 갔대요. 네. 집으로. 그래서 아빠가 이제 퇴근해서 왔는데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 우리 집이 좀 이러이러한 상황이라는데 부적 같은 거 두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엄청 소리를 지르더래요. 재수없게 그런 이야기로 돈 내게 하려는 거 아니냐고. 안 그래도 그 무당 맨날 쳐다보고 이러는 거 기분 나쁜데 지금 우리 호구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막 승질을 내더래요. 그래서 아빠 성격이 되게 욱하고 예민해졌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내려가서 무당이 있는 1층으로 내려가더니 문을 쾅쾅쾅 두들겼대요. 아줌마 나와보라고. 아줌마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호구로 보이냐고. 집사람이 지금 순진하니까 지금 그렇게 꼬시냐고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더래요. 소리를 막 다 지르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다른 집에서 문 열고 구경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빠 말리려고 내려갔는데 무당집에서 문을 열었는데 그 문틈 사이로 보이는 게
약간 기도 같은 거 올리고 있었나 봐요. 되게 조용했대요. 그리고 막 향냄새 나고 촛불이 무수히 켜져 있더래요. 근데 무당분이 말을 안 하더래요. 그냥 아빠를 그냥 빤히 쳐다만 보더래요. 근데 그 아이라인 그린 그 무서운 눈으로 빤히 쳐다보니까 좀 무섭더래요, 솔직히. 근데 아빠는 그런 거 상관없이 흥분해서 할 말 못할 말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니네 사기꾼이다, 뭐 돈독 올랐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모당분들이 들으면 모욕적인 그런 말들. 막 일부러 저주해놓고서는 이거 짜맞추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자극하는 거예요, 무속인을. 근데 가만히 듣다가 진짜 저주가 뭔지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한마디를 그냥 탁 내뱉었는데 평소에 그 무당분 목소리가 좀 달랐대요. 그러니까 목소리조차도 좀 무서웠대요, 그때. 그래서 수진이가 무당을 그때 위에서 살짝 쳐다봤는데 모욕적인 이야기 들었으면은 사람이니까 좀 표정이 일그러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표정이 없었대요. 그냥 아빠를 똑바로 쳐다보는 거 외에는 미동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더 막 화가 나가지고 재수 없으니까 빨리 직구해서 우리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이제 말싸움이 일단락이 돼요. 근데 수진이네 집이 그 이후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 그냥 기척만 느꼈다 싶으면은 이제는 좀 더 안 좋은 게 뭐가 있었냐면 일단은 수진이네가 좀 귀신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시골에서 강아지 한 마리 데려와요. 근데 강아지가 귀신을 쫓는다 그런 미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 데려온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 제일 팔팔한 애를 데려왔대요. 막 엄청 뛰어놀고 막 짖고 사람 잘 따르는 애를 데려왔는데 집으로 데려오자마자 애가 낑낑거리면서 자꾸 불편한 티를 내고 꼬리를 내리고 밥도 잘 안 먹고 구석에만 있었대요. 그리고 유독 수진이 동생이 만지려고 하면은 물었대요. 엄청 싫어했대요. 그리고 수진이나 수진이 엄마한테는 안 그랬대요. 그냥 수진이 아빠는 원래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진이 동생은 강아지를 좋아해서 만지려고 하는데 물었대요.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변하고 얼마 안 가서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요. 심지어 트럭이랑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근데 과실 비율이 아빠가 더 커서 그 당시에 아빠 병원비, 그 다음에 트럭 아저씨 병원비가 꽤 많이 들어갔대요. 근데 아빠도 좀 심하게 다쳐서 허리에 그 철심 박는 수술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기 입원까지 필요해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수진이네 엄마가 일 다녀와야 되니까 일 갔다 와서 오후에는 아빠 간호하고 여기저기 돈도 빌려서 병원비 마련하고 그런 상황이었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아지는 거죠, 점점. 근데 이게 끝이면 좋은데 저주인 거 마냥 동생도 상태가 좀 이상해졌대요. 어떻게 이상해졌냐면 그냥 다른 사람 같았대요. 살짝 그 통통한 정도였었대요. 원래 남자인데. 근데 거기서 20kg가 더 찌더래요. 그만큼 식탐이 엄청 강해졌대요. 밥을 그냥 고봉밥으로 한 공기만 먹던 애가 4공기 그리고 찌개랑 반찬도 다 거덜낼 정도로 엄청 먹었대요. 그래서 교복이 안 맞아가지고 새로 다시 맞춰야 될 정도로 살이 많이 찐 거예요. 그냥 살이 찐 거면은 다행인데 며칠 뒤에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동생이 반에서 물건을 훔쳤다. 좀 오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갔대요. 그 당시에 MP3가 되게 유행할 때였었어요. 아, 예, 옛날이구나. 네, 근데 친구들 거를 훔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닌데 너무 갖고 싶었었나 보다 하면서 인사하고 그 피해 학생 어머니한테도 너무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용서해가지고 끝난 거예요. 집에 와서 방 서랍을 뒤져보니까 다른 MP3, 뭐 지갑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훔쳐왔던 거죠, 얘가. 그래서 엄마가 너무 화나서 너 왜 그랬냐고, 갖고 싶었으면 얘기를 하라고, 왜 그랬냐 이러니까 갑자기 동생이 우리 집은 돈 없잖아 이러면서 승질을 내더래요. 그러면서 엄마를 방에서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라고 밀어버리고 방문을 잠가버리더래요. 그러고서 안 나오더래요, 애가. 그러니까 애가 원래 그랬던 애가 아닌데 너무 예민해지고 누군가 걸 탐내고 이런 성격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나서 새벽인데 수진이가 잠에서 깼대요. 왜냐면 주방에서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가지고 깬 거예요. 엄마가 벌써부터 아빠 병원 갈 준비하시나? 하는데 그 소리가 아니었대요. 덜그럭거리면서 쩝쩝쩝쩝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가지고 수진이가 방문을 살짝 열어서 주방을 봤는데
동생이 그 새벽에 밥부터 국, 반찬까지 다 거덜내고 있더래요. 근데 이게 배고파서 맛있게 먹는다 이런 게 아니라 좀 개걸스럽게 먹는다고 해야 되나? 식탁에 막 다 흘리고 바닥에 다 흘리고 한 달은 좀 굶은 애 마냥 입안에 음식들을 막 손으로 막 쑤셔 넣더래요. 그래서 쟤 저러다가 목 막히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방문을 열고서는 야 너 뭐해 그만 먹어 하고선 밥그릇을 뺏었대요. 근데 애가 눈빛이 새빨갛게 돌변해서는 네가 뭔데 건데야 이러면서 누나를 때린 거예요. 때리고 네. 그릇을 뺐더래요. 그래서 그 소리 지르는 소리에 엄마도 깨고 난리가 난 거죠. 아빠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러다가 동생이 뭐 힘을 다한 듯이 푹 쓰러지더래요. 그러니까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이 든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고요하게 잠을 자서 일단은 안방에 눕혀놨대요, 동생을. 엄마가 진짜 우리 집 요즘 왜 이러냐 이러면서 한숨을 푹 쉬니까 수진이가 아무래도 우리 집 그 무당 아줌마랑 싸운 이후로 이러는 것 같다고. 그 아줌마가 우리 저주하는 거 아니냐고. 좀 사과라도 하면서 화해해야 되지 않을까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엄마가 고민을 하다가 그때 그냥 지나가듯이 그땐 죄송했어요 라고만 했지 정식적으로 사과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어나서 집에서 겉절이도 좀 담그고 육전도 부쳤대요. 예쁘게 담아가지고 네. 접시에 예쁘게 플레이팅을 해가지고 1층에 내려갔대요. 내려가 있을 동안 수진이랑 동생이랑 집에 있었잖아요. 동생이 기절했다가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수진이가 또 맞을까봐 좀 쫄았대요. 동생이 덩치가 너무 커져 있으니까. 근데 누나를 보자마자 누나 미안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의 그 모습이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왜 그랬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누나 믿기 힘들겠지만 내 안에 인격이 2명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 나는 배가 안 고픈데 자꾸 안에서 배고프다 그러고 안 먹으면 머릿속에서 징을 치듯이 머리가 울려서 먹어야 살 것 같다고. 그리고 동생이 사실 mp3 같은 거 안 갖고 싶대요. 안 갖고 싶은데 자꾸 학교만 가면 귀에서 이걸 훔쳐 속삭인대요. 그럼 자기는 진짜 훔치고 있대요. 뭐에 홀려서. 그러면 집에 오면은 자기 책가방에 그게 있으니까 어쩔 줄 몰라서 서랍에 일단 넣어놨었대요. 그게 쌓이고 쌓였다가 나중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동생한테 이야기를 듣고 있을 동안 엄마는 무당한테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음식을 이제 준비한 거를 드리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우리 남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때는 너무 무례했던 것 같다 이랬는데 무당이 그 놓여져 있는 접시 안에 음식들을 내려다보면서 별로 기뻐하지 않았대요. 근데 무당분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솔직히 그때 아빠로 인해서 좀 화가 난 건 맞지만 나는 저주를 퍼붓거나 하진 않았다. 근데 하필이면 자기가 모시는 신이 화가 단단히 났다고. 아빠가 대면했던 사람은 그때 내가 아니라 신이었다고. 근데 이 노여움은 내가 풀어줄 수가 없다고. 노여움이 풀릴 때까지 이 법당 와서 싹싹 빌던지 그게 안 되면은 다른 무속인 찾아가서 방법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용어를 동티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빠 성격상 법당 와서 싹싹 빌 것 같진 않다고. 그러니까 무당분이 내가 방법을 알려줘도 내가 모시는 신이기에 다 안다고. 그러니까 절대 알려줄 수가 없고 다른 데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남편은 길길이 날뛰니까 자네 혼자 알아봐서 방법이 있으면 꼭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무 신기한 게 그때 겉절이랑 음식해서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짧은 시간에 음식들이 쉬었대요. 그러니까 무당이 이제 그걸 보면서 신이 지금 안 받아주는 거라고 가져가라고 했대요. 진짜 음식이 바로 한 건데 쉰내가 막 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 시점부터 진짜 신이 존재하는구나. 진짜 우리 집 큰일 났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수진이 골목길 라인에 무속인 집들이 여럿 있다고 했잖아요. 용하다는 곳으로 이제 소개를 받아서 갔대요. 집에서 한 2, 3분 정도 이제 떨어진 곳이었는데 이제 엄마를 보더니 이분이 뭔 잘못을 했길래 덕지덕지 달고 왔냐. 지금 당신이 이 정도면 가족들한테는 더 붙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쪽 아들이 제일 위험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떼기도 제일 힘든 욕망 덩어리들이 동생을 감싸고 있다고. 그러니까 악이래요.
저도 그때 알았는데 아귀가 네. 그 못 먹어서 굶어 죽은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칭하기도 하죠. 예. 아귀가 머리부터 팔, 다리, 엉덩이까지 다 붙어 있다고. 얘네 떼기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발 저 좀 살려달라고 이러면서 그간의 이야기들을 다 풀었대요. 네. 근데 이제 무속인이 듣더니 이거는 살이 아니라 신벌이네 이러더래요. 신이 벌을 내린 거라고. 근데 이거는 방법이 달리 없다고. 신을 달래주는 구슬하던지 아니면은 물 건너 도망가서 개명하고 살아야 되던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근데 지금 이거 안 풀면은 대대손손 이렇게 될 거라고. 그대가 아들이 씌인 거면은 아마 자손들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빨리 끊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주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 방법이 달리가 없으니까 일단 굿이라도 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달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그 신이랑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이사 가라고. 지금 눈에 보여도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굿 비용도 엄청났대요, 솔직히. 그러니까 솔직히 그 2층에 있는 귀신 쫓는 부적 비용이 20만 원이었던 게 이제는 몇 배로 늘어나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전세로 1년도 못 살았으니 전세금을 당장 못 받아도 할 말이 없었대요. 그리고 이제 수진이 아빠는 아직도 병상에 누워있고 병원비는 계속 쌓이고 있고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무당 집주인한테 다시 갔대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전세금 반만이라도 돌려주실 순 없냐고. 나머지는 세입자 들어오면 받겠다고. 우리 빨리 이사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분이 워낙 우리 터가 세서 못 견디고 나갈 수는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사정이 딱 하니까 좀 봐줬대요. 어느 정도 봐주셨나 봐요. 그리고 강아지도 키울 형편이 안 되니까 다시 시골로 보냈대요. 근데 그 낑낑거리면서 힘이 없었던 강아지가 시골 가니까 다시 팔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얘기하는 게 그 집 귀신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강아지 기가 눌려버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야, 팔팔했다는데. 예, 그런 정도로 귀신의 수가 엄청 불어난 거죠, 집에. 그렇게 이제 이사를 가고 굿을 하면서 온 가족이 와서 빌었대요. 아빠 빼고. 엄마도 빌고, 수진이도 그때 뭐가 뭔지 모르겠으나 빌고, 동생도 무릎 꿇게 해가지고 빌고, 엄청 빌었대요. 그래서 부정타면 안 된다, 굿하는 동안. 절대 부정타는 행동하지 말라 해서 절대 부정도 안 타고 학교도 안 보냈대요, 엄마가. 그리고 엄마가 이후에 뭐 무당이 알려주는 방법을 다 해본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뭐 기도를 몇 시에 드려라, 부적 이런 것도 써라,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사주로 이름을 모두 개명해라. 그래서 개명도 다 했대요. 그러고 나서 한 시간이 지나서 1년 정도가 지나니까 동생이 살이 조금씩 빠지더래요. 아빠도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는 있었지만 성격이 조금씩 돌아오시더래요. 엄마도 뭐 헛것 보거나 그런 게 좀 덜했고, 수진이도 뭔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대요. 약간 먹구름이 왔다가 날이 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집이 있었던 동네가 지금은 재개발한다고 다 밀어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성남의 유명한 좀 홍등가였던 집들을 다 쫓아내고 무당들이 거기 자리를 잡았대요. 아, 예. 그러니까 거기 음기가 엄청 세니까 그걸 우리 같은 일반인이 들어가면은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맞고, 무당들은 그 길을 잘 활용하면 신발을 엄청 잘 받는데요. 예. 그래서 무당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았던 거고, 수진이네는 거기에서 이사를 갔는데 터가 워낙에나 세니까 못 견디고 그렇게 안 좋은 일들, 그리고 이제 헛것을 보고 이랬던 일들이 생긴 거죠. 근데 하필이면 신발 잘 받은 무당을 잘못 건드려서 그런 일들을 겪고, 그래서 수진이가 옛날이지만 정말 무서운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이런 실화를 한번 들고 와보았습니다. 야, 근데 이름이 가명일 거 아니에요? 수진이라는 이름이. 네, 가명이에요. 근데 왜 수진이라는 이름을 썼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는. 왜요? 그 동네가 그건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아, 그래요? 예. 그냥 흔한 이름 아무거나 제가 지어서 썼습니다. 아, 그 네. 동네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좀 비슷하긴 한데, 근데 예. 그걸로 해서 수진이라고 짓지는 않았는데요. 예. 네, 거기에서 얼마 안 되는 곳이긴 합니다. 어쩐지. 약간, 저도 느낌은 왔거든요. 네. 느낌 왔는데,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네.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어떤 동네든 간에 원래는 다 좀 음의 기운이 있다가 사람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들어오면서 대부분 그 기가 눌려서 양기로 눌러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곳이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좀 음의 기운이 있었어요. 저도 그 동네를 아니까. 예, 그렇죠. 저도 많이 그쪽 지나가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수진 있는 네. 사주가 보면은 양기가 세대요. 그래서 거기서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그 가족들 중에서. 오늘 망키님께서 수진이네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사실상 무당을 잘못 건드려서 진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정확한 건 모를 수 있지만 하지만 괜히 건드려서 좋을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죠. 네. 오늘 망키님께서 정말 깔끔하게 또 이야기를 잘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세요. 네. 네. 일단은 예전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뭐 mp3 이야기만 나온 것만 보더라도 예전 이야기라는 걸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르겠어요. 지금 개발이 되고 있나?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그쪽 주변에 그쪽 동네는 아니지만 주변에 살면서 이제 성남 쪽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남도 개발이 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있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동네마다 또 그런 곳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맞아요. 무당집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기억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을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